지금 QLD TQQQ를 만지는 손이 당신 계층을 드러냅니다. 이걸로 한 방을 노리면 하류이고 이걸로 원칙을 증명하면 상류입니다. 하류와 상류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선택의 누적입니다. 하류는 체면, 감정, 핑계에 돈과 시간을 쓰고 내일을 미룹니다. 상류는 원칙, 구조 행동에 투자하고 오늘을 반복합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나에서 시작해 말보다 결과로 증명합니다. 계층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잔인한 진실 하나. 돈은 노력보다 먼저 흐름을 따릅니다. 그 흐름을 읽는 도구가 영어입니다. 영어는 시험 점수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읽는 감각입니다. 흐름이 보이면 QLD TQQQ는 도박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흐름이 안 보이면 QLD TQQQ는 확률 높은 파산 버튼이 됩니다. 지금부터 본론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QLD TQQQ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QLD TQQQ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선택의 누적입니다. 오늘 반복할 선택을 갖고 있느냐, 감정으로 내일로 미루느냐, 그 차이가 결국 계좌로 찍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월급은 늘 제자리이고 물가는 올라가고 시간은 없고 피곤은 쌓이고, 그래서 레버리지를 봅니다. QLD는 2배, TQQQ는 3배. 숫자가 달콤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달콤할수록 규율이 없으면 독이 됩니다. 하류의 전형은 이렇습니다. 오르는 날은 더 사고 떨어지는 날은 화내고 횡보하면 지루해서 다른 걸 찾습니다. 뉴스 한 줄 보고 유튜브 한 편 보고 단톡방 한마디에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손실이 나면 시장을 탓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만 이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그날의 결과를 만듭니다. 상류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오르는 날은 계획을 확인하고 떨어지는 날은 기준을 확인합니다.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구조란 언제 사고 언제 멈추고 언제 줄일지 이미 정해둔 길입니다. 상류는 투자에서 감정을 배제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길 방법이 아니라 감정이 끼어들 수 없는 구조를 만듭니다. QLD TQQQ는 그 구조가 있는 사람만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수익도 키우지만 실수도 키우기 때문입니다. 실수의 크기가 커지면 사람은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가 시작되면 계층이 내려갑니다. 상류는 합리화를 구조로 차단합니다. 여기서 영어가 왜 나오느냐? 돈의 흐름은 대부분 영어로 먼저 뜹니다. 연준의 문장, 기업 실적 발표, 가이던스, 산업 리포트, 투자자 서신. 흐름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들어올 때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온 정보는 대부분 감정을 부릅니다. 감정은 하류의 연료입니다. 반대로 흐름을 먼저 읽으면 원칙을 세울 시간이 생깁니다. 시간은 상류의 무기입니다. QLD TQQQ를 상류의 도구로 쓰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첫째, 자신이 무엇을 추종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QLD와 TQQQ는 나스닥백의 흐름을 레버리지로 압축한 도구입니다. 나스닥백은 결국 미국의 기술과 성장, 유동성, 금리, 이익 전망의 합입니다. 그러니 이 네 가지가 어디로 가는지 보지 못하면 레버리지는 그냥 롤러코스터입니다. 둘째, 본주 흐름을 기준으로 매수합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 가격만 봅니다. 그러면 흔들립니다. 상류는 기준 차트를 따로 둡니다. 나스닥백의 흐름, 금리의 흐름, 달러의 흐름, 그리고 기업 이익의 흐름. 이 흐름이 꺾이면 레버리지는 먼저 무너집니다. 이 흐름이 살아있으면 레버리지는 언젠가 다시 기회를 줍니다. 셋째, 현금과 분할을 원칙으로 둡니다. 레버리지에서 올인은 선택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상류는 항상 다음 기회를 사기 위해 현금을 남깁니다. 그리고 분할은 기술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분할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넷째, 매도 규칙이 매수 규칙보다 더 단단합니다. 하류는 사고 나서 생각합니다. 상류는 팔고 나서도 같은 규칙을 반복합니다. 언제 일부를 줄일지, 언제 현금으로 돌릴지, 언제 다시 들어갈지.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수익이 나도 계좌에 돈이 안 남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장면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류는 기분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번 달은 힘들었으니 나에게 보상한다. 이 말로 소비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투자합니다. 그게 하류의 루프입니다. 상류는 반대로 자동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투자와 저축이 빠져나가고 남은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투자도 자동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비중, 정해진 조건.
조건이 충족되면 매수 아니면 대기. 대기도 행동입니다. 대기할 줄 아는 사람이 상류입니다. 그럼 지금 당신은 어떤 상태입니까? QLD TQQQ를 보고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그 뛰는 심장으로 버튼을 누를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 뛰는 심장을 구조 안에 넣을 생각입니까? 여기서 갈립니다. 이제 선택의 누적을 실전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0일만 딱 이 루틴을 반복해 보십시오. 첫째, 매일 10분은 영어로 흐름을 읽으십시오. 거창하게 하지 마십시오. 딱 3줄이면 됩니다. 미국 금리 관련 한 줄, 기술주 관련 한 줄, 달러 관련 한 줄. 처음엔 해석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흐름을 읽는 도구입니다. 매일 같은 도구를 만지면 손이 바뀝니다. 손이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둘째, 매일 5분은 원칙을 문장으로 적으십시오. 나는 감정으로 매수하지 않는다. 나는 분할로만 들어간다. 나는 기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을 매일 적으십시오. 사람은 머리로 아는 것보다 손으로 쓴 것을 더 믿습니다. 하류는 머리로만 생각하고 상류는 손으로 구조를 만듭니다. 셋째, 매수 규칙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너무 복잡하면 결국 깨집니다. 기준이 되는 흐름이 살아있고 가격이 과열이 아니고 현금이 남아있을 때만 분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분할은 미리 정해두십시오. 몇 번으로 나눌지, 한 번에 얼마를 넣을지, 어디서 멈출지. 멈춤도 규칙입니다. 넷째, 매도 규칙을 먼저 정하십시오. 수익이 났을 때 어디서 일부를 줄일지, 그 돈을 어디로 옮길지. 이걸 정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도 결국 다시 토해냅니다. 레버리지의 가장 큰 함정은 수익이 아니라 수익 후의 방심입니다. 방심은 곧 감정이고 감정은 곧 하류입니다. 다섯째, 실패 예산을 인정하십시오. 레버리지에서 손실은 잘못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문제는 손실이 아니라 손실을 핑계로 원칙을 깨는 것입니다. 상류는 손실을 받아들이되 원칙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원칙을 팔면 계층이 내려가고 원칙을 지키면 계층이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도 QLD TQQQ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위험합니다. 그래서 상류는 비중으로 위험을 관리합니다. 자기 인생을 망칠 만큼 크게 들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잘 정도면 그건 투자 금액이 아니라 원칙이 없는 금액입니다. 원칙 없는 금액은 결국 계층을 무너뜨립니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영어를 못하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영어는 선택을 누적하는 도구입니다. 처음부터 유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10분이면 됩니다. 영어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흐름을 읽으려고 하십시오. 흐름을 읽는 순간 남 탓이 줄어듭니다. 남 탓이 줄어드는 순간 계층이 올라갑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늦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 시작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상류는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작게 시작합니다. 작게 시작해도 반복하면 커집니다. 반복이 곧 계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픈 질문. 나는 재능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재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선택이 쌓이지 않아서 안 되는 겁니다. 하류는 감정이 선택을 대신합니다. 상류는 구조가 선택을 대신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재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QLD TQQQ는 누군가에겐 지옥이고 누군가에겐 사다리입니다. 지옥으로 만드는 건 시장이 아니라 내 선택의 누적입니다. 사다리로 만드는 것도 시장이 아니라 내 선택의 누적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체면, 감정, 핑계에 시간을 쓰면 내일이 사라집니다. 원칙, 구조, 행동에 시간을 쓰면 오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오늘이 계좌를 바꾸고 계좌가 계층을 바꿉니다. 돈은 노력보다 먼저 흐름을 따릅니다.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그 흐름을 읽는 도구입니다. 흐름을 읽고 원칙을 세우고 구조로 반복하십시오. 그때 QLD는 흔들림 속에서도 계획이 되고 TQQQ는 공포 속에서도 기회가 됩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하지만 계층을 바꾸는 책임도 결국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